운이 아닌 원칙으로 시장을 이해하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처음부터 천재적인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프로 무용수로 활동하며 뉴욕을 오가던 중 우연히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누구나 그렇듯 감, 루머, 전문가의 추천에 의존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그는 점차 깨닫는다. 운이 따라주는 한두 번의 행운은 있어도 그것이 지속되는 법은 없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냉철한 심리와 통계의 세계였다. 따라서 감정이나 운에 의존하지 않고 패턴을 관찰하고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깨달음이 바로 박스 박스 티어리의 출발점이었다. 시장은 정보를 먼저 반영한다. 다비스는 기업의 재무제표, 언론 보도, 내부 정보 등을 거의 무시했다. 그는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만이 시장의 심리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믿었다. 예컨대 평소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주식이 갑자기 활발히 거래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좋은 정보를 선점해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았다. 주가의 움직임은 곧 시장의 행동이며 행동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즉 상승의 원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행동의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는 이 시점을 포착하는 법을 익히면 정보보다 앞서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기술적 분석가로의 전환. 다비스는 이제 철저히 기술적 분석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매일 저녁 수많은 주식의 가격 변동표를 분석하며 패턴을 찾았다. 그는 수치 속에서 어떤 질서, 일정한 반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주가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일정한 틀 속에서 진동한다. 이 진동의 패턴을 연구한 끝에 그는 박스라는 개념을 정립한다. 즉 주가는 일정 기간 동안 상단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 사이에서 오르내린다. 그 구간이 바로 하나의 박스다. 박스 의정에 박스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형성하는 가격 범위를 뜻한다. 주가는 이 박스 안에서 일정한 폭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을 이탈하며 새로운 박스를 만들어간다. 상단 돌파 저항선 돌파 상승 추세 진입 신호, 하단 이탈 지지선 붕괴 하락 추세 진입 신호. 그는 이를 가격의 틀 프레임이라고 불렀다. 주가가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은 시장이 평온한 심리 상태에 있으며 상단 돌파 순간은 시장 심리의 급격한 전환, 즉 강한 매수세의 출현을 의미한다. 박스의 크기는 주가의 저점과 고점 사이의 폭으로 정의된다. 이 폭이 넓을수록 변동성이 크며 좁을수록 안정적이지만 수익 기회가 적다. 그는 주가가 박스 안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그 범위를 뚫기 전에는 결코 큰 추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YD 매매 원칙. 주가가 박스 상단을 확실히 돌파할 때만 매수한다. 하단을 이탈하면 즉시 매도한다. 박스 내부에서는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 주가는 오직 상승 추세에 있을 때만 매수 대상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만 매수한다. 그 외의 시간에는 시장을 구경할 뿐이다. 실제 예시 45달러 박스의 법칙.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4월에 50달러 구간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주가가 50달러를 넘어설 때만 매수했다. 이후이스 새로운 박스가 55달러로 형성되면 그는 다시 박스 상단 돌파 시점에서 매수를 반복했다. 즉 박스의 상승이 연속될수록 상승 추세는 확정적이라는 논리였다. 반대로 주가가 44.5달러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는 지체 없이 손절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박스 하단이 붕괴되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피라미드형 매매. 다비스는 상승하는 주식에서 추가 매수를 피라미드식으로 확대했다. 즉 첫 매수 후 주가가 새로운 박스로 올라설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가가 상단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를 늘리고 반전 신호가 나오면 빠르게 떠나라. 이 방법으로 그는 연속적인 상승 파동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다만 감정에 휘둘리면 박스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므로 난행정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실패의 경험 박스의 함정. 물론 그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다. 특히 박스 상단 돌파 신호를 놓치거나 이미 늦게 진입해 고점에서 매수한 뒤 하락을 맞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는 61달러 돌파 시점에서 매수하려 했지만 지체하다가 63달러까지 오른 뒤 뒤늦게 뛰어들었고 결국 65달러에서 사서 곧바로 상투를 잡았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주식시장에 확실한 것은 없다. 자신감과 자존심이 판단을 흐리게 한다. 냉정하고 공평한 진단자가 되어야 한다. 잘 되든 안 되든 무리한 모험은 금물이다. 손절매와 자동매매 주문. 그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동 손절 주문을 활용했다. 주가가 매수가보다 일정 비율의 5% 하락하면 자동으로 매도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통해 감정적 결정을 배제하고 작은 손실로 빠르게 도망치는 습관 퀵 로스를 체득했다. 주가가 내 예상보다 내려갔다면 하루를 더 버티는 것은 위험이다. 조금 손해보고 떠나는 것이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 낫다. 수수료의 함정과 리스크 관리.
그는 거래를 자주 하면 수수료가 원금을 잠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책 속의 계산 예시처럼 1회 매수 매도마다 $250의 수수료가 들면 40번만 반복해도 $1만 사라진다. 따라서 거래의 빈도보다 거래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빈번한 매매는 이익보다 손실의 확률을 키운다. 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이익은 손해보다 커야 한다. 수수료와 감정 비용을 포함해 손익비를 관리하라. 다비스의 자기 통제 훈련. 다비스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이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탐욕, 공포, 희망, 기대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린다고 경고한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더 오를까봐 팔고 내리면 곧 오를 거야 하며 버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는 이런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 엄격한 자기 조절을 훈련했다. 오르는 주식은 냉정히 보유하고 내리는 주식은 냉정히 팔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바로 옆에 있는 스위치를 찾지 못해 더듬거리는 사람처럼 나는 감정의 어둠 속에서 종종 판단력을 잃곤 했다. 그의 이 고백은 박스 이론의 핵심 정신을 대변한다. 매도 타이밍 브로드웨이의 교훈. 다비스는 매도 시점을 브로드웨이 공연에 비유한다. 뮤지컬이 절정의 인기를 누릴 때 공연을 멈추는 극단은 없다. 관객이 줄기 시작하고 빈 좌석이 보일 때가 공연을 마칠 신호인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계속 상승 중이라면 매도하지 않는다. 상승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시작하는 시점, 즉 박스 상단 돌파 후 거래량이 줄어드는 순간이 바로 퇴장 신호다. 시장을 이기는 태도. 다비스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남겼다. 주식시장에 확실한 것은 없다. 절대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 자존심을 억제하라.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손실을 줄인다. 공평한 진단자가 되어라. 어떤 이론이나 감정에도 치우치지 말 것.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라. 손절은 빠르게, 수익은 길게. 감정을 통제하라. 두려움, 탐욕, 희망, 자만을 경계하라. 이 원칙은 단순한 기술적 분석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통제와 규율의 철학이다. 박스 이론의 현대적 의미. 박스 이론은 단순히 가격 패턴을 구분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 심리의 시각화된 지도다. 즉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와 탐욕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경계선을 수치로 표현한 개념이다. 오늘날에도 이 이론은 지지선 저항선 분석 추세, 돌파 매매, 모멘텀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의 규율 시스템의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비스는 결국 운이 아닌 원칙, 감정이 아닌 규율로 시장을 이긴 인물이었다. 그의 박스 이론은 지금도 이렇게 속삭인다. 시장은 항상 말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된 자만이 이긴다. 브록 박스 이론의 핵심 요약 도식. 항목 내용 투자 행동. 박스 정의주가의 일정 범위 내 진동 구간 관망. 상단 돌파 상승세 진입 신호 매수. 하단 이탈 하락세 진입 신호 매도. 박스 확대 상승 추세 지속 비중 확대. 거래량 증가 신호 강화 확신 매수. 거래량 감소 추세 약화 경계. 손절 매자 동화된 방어 시스템 손실 퇴소화. 감정 통제 탐욕 공포 억제 규율 유지. 요약 총평.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은 단순히 주식 투자 기법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확률, 그리고 행동의 규율을 다룬 심리학적 투자법이다. 그는 시장의 본질을 집단 심리의 흐름으로 보았고 이를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해석했다. 결국 그의 이론은 이렇게 요약된다. 예측하지 말고 반응하라.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시장을 읽어라.